일본은 천벌을 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계속 자연재해가 터지는 걸 보면 너무 무서워요. 지진, 화산 폭발, 태풍,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까지.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라인가 봐요. 오늘은 미국에서 온 재난 전문 기자 카메론이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재난 전문 기자죠. 일본에 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제가 일본에 오게 된 건 사실 우연한 기회였어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고향 신문사에서 일하던 중 일본 문화에 관심이 생겨 휴가차 왔다가 우연히 큰 지진을 겪게 됐거든요. 그때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아름답기만 했어요. 벚꽃이 만발한 봄, 불꽃놀이로 가득한 여름, 단풍으로 물든 가을, 설경이 아름다운 겨울.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가진 이 나라가 정말 좋았죠. 하지만 동시에 자연의 무서운 면도 계속 목격하게 됐습니다. 도쿄에 온 지 한 달 만에 규모 5.4의 지진을 겪었는데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건물이 흔들리고 물건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 항상 대비하고 있는 그 자연재해구나 싶었죠. 6개월 뒤에는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 현장을 취재했는데 그때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물에 잠긴 집들, 떠내려가는 차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저는 점점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고 지금은 현지 언론사에서 재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기사가 항상 정확하고 공감적이어서 독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 자부심이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일본을 강타한 연이은 지진들, 그리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초강력 태풍 산산. 이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특히 오늘 아침에 받은 긴급 보고서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태풍 산산이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일본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태풍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을 더 크게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믿기 힘들었어요. 태풍과 지진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제 머릿속은 복잡해요. 과연 이 위험한 상황을 세상에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가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제 사명이니까요.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번이 제가 일본에서 맞이하는 가장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태풍 산산이 다가오는 동안 일본 전역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요. 8월 8일 미야자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도쿄에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죠. 그 다음 날인 9일에는 도쿄 근처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고 11일에는 홋카이도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또 일어났어요. 이어서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규모 5번 이상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전문가들도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이 곧 올 것이라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풍 산산의 접근 소식은 더욱 불안감을 키웠죠.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산산은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에 달하는 매우 강력한 태풍이에요. 7m 높이의 파도를 일으키고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8월 24일 네덜란드의 한 주택가에서 비슷한 풍속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 주택과 나무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위력의 태풍이 일본을 향해 오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더 걱정되는 건 태풍의 이동 경로예요. 일본 기상청에서는 산산이 일본을 향해 직격으로 온다고 발표했어요.
전 세계 기상청들도 일본 열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예상 경로를 보면 산사는 가고시마 인근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천천히 내륙을 관통하면서 일본 동부까지 영향을 미칠 거래요. 사실상 일본 대부분의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죠. 스크린으로 태풍의 예상 경로를 볼 때마다 마치 일본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려는 듯한 모습에 소름이 돋아요. 최근 들어 한국 근처를 지나간 태풍들이 모두 일본으로 향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마리아랑 카눈 등 여러 태풍이 한국은 비켜가고 일본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강력한 산산마저 한국은 비켜가고 일본을 관통한다니 일본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예요. 더군다나 이번 태풍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도 느리대요. 그래서 매우 강한 비가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해요. 기상청에서는 최대 400mm의 폭우와 함께 강풍이 몰아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강풍뿐만 아니라 산사태, 침수, 하천 범람 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돼요. 400mm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보통 한 달 내내 내리는 비의 양보다 하루 만에 더 많은 비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끔찍해요. 일본에 온 지 1년 태풍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이번처럼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건 처음 봐요. 저 역시 이번 태풍이 너무 무서워요. 특히 제가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서 현장 취재를 위해 규슈 지방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이동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직 평화로워 보이지만 곧 이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제 역할이니까요. 규슈 지방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태풍 산산과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전에 만났던 한 지질학자의 말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라고 했어요. 일본 열도 남서쪽 해저에 위치한 이 거대한 해구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대요. 그 지진이 발생하면 무려 건물 10층 높이 이상의 쓰나미가 밀려올 거라고 해요. 수백만 채의 가옥이 무너지고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대요. 경제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해서 수천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일본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한국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일본과 달리 자연재해의 위험이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태풍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고 지진의 위험도 훨씬 낮대요. 일본에 살면서 매일 재난 뉴스에 시달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부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태풍이 이난카이 대지진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질학자의 말에 따르면 강력한 태풍이 난카이 해구 위를 지나가면 해저 지형에 영향을 미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대요. 그리고 이번 태풍 산산의 경로가 바로 그 위를 지나간다고 하니 정말 끔찍한 상상이 되네요. 일본에 와서 1년 동안 이곳의 아름다움에 매력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런 위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처럼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본이 과거에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 싶을 정도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아요. 열차가 가고시마에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태풍과 마주하게 될 텐데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기에 용기를 내봅니다. 가고시마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이미 태풍 산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서둘러 현지 주민들과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한 현지 어부인 타카시 씨를 만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타카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 나이 60이 넘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태풍은 처음입니다. 매년 태풍이 오지만 이번엔 특히 심각하다고 하니 걱정이 큽니다. 어제부터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 단단히 묶어두고 그물과 장비들도 모두 창고에 넣었어요. 집 주변의 물건들도 다 치웠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의 말에 저도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 새삼 실감했어요.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 산사는 중심 부근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70m에 달했어요. 이는 정말 엄청난 속도죠. 참고로 초속 40m만 되어도 주행 중인 트럭이 넘어질 수 있대요. 저는 안전한 숙소로 대피했지만 창문이 마치 뜯겨져 나갈 것처럼 세차게 흔들렸고 바람 소리가 방 안까지 울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카메라로 바깥 상황을 촬영하며 이 순간을 기록했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저는 피해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쓰러진 나무들과 부서진 간판들로 가득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와 산사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일본의 지리적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에 맞서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의 강인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처지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태풍 산산이 지나간 후 가고시마현의 피해 상황을 자세히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아직도 혼란스러웠고 주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죠. 저는 이전에 인터뷰했던 타카시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타카시 씨의 집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의 배는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어요. 아직 멀쩡한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카시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의 말에서 저는 문득 지질학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태풍이 난카이 해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즉시 지역대학의 지질학 교수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교수는 저의 우려를 확인해 주었어요. 태풍의 영향으로 해저 지형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판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대지진을 촉발할 수도 있죠. 그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는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사실을 접하고 즉시 도쿄로 향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했죠. 도쿄로 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게 됐어요. 한국은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자연재해의 위험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정말 운명이란 게 있나 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오다 보니 어느새 도쿄에 도착했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태풍 산산이 접근 중이라는 소식에 정부 청사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끝나고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고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죠. 국민 여러분, 태풍 산산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총리가 말을 시작했어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산사는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견장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이 심각한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하려 노력했습니다. 총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더불어 최근 지진 활동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주변의 지각 활동이 평소보다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대규모 지진의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현지 지질학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태풍이 해저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질학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대지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지진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당장의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의 지진 위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죠. 저는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NHK의 긴급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태풍은 정말 심각해 보이네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NHK는 태풍 산산을 역대 최강일 가능성이 있는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산사는 29일까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규슈섬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일부 주택이 붕괴될 수도 있대요. 정말 끔찍하네요. 예상 강수량도 엄청났습니다. 규슈 남부 지역은 500mm, 규슈 북부와 아마미 지방은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 정도 비면 대규모 침수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저는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태풍의 위협은 이미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도요타 자동차는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저녁부터 일본 내 차량 조립 공장 14곳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쿄의 하늘은 아직 맑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거리에는 평소보다 사람들이 적었고 슈퍼마켓에는 비상식량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일본 국민 여러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지자체의 대피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일본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연과 맞설 수는 없지만 미리 대비하여 큰 사고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하며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 지질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비하고 기다리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만이 답일까요? 저는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태풍과 지진의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앞에 놓여 있었지만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은 참으로 자연재해가 드문 안전한 나라라는 사실이 더욱 부러워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과거에 잘못이 많아서 천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찌 이토록 끊임없이 자연의 재난에 시달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번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